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항상 TV를 켠다든지 아니면 여러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방송 때마다 얘기하지만 마약 중독 환자들 혹은 요즘은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오남용 하다가 중독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류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마약이란 뭡니까? 마약은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 그리고 탐낭성이 생기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이렇게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작용해서 오남용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뭐 중독이라든지 마약 흔히 조금 전에 나중에 얘기해 드릴 것 같지만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도 마약류에 속한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받는 그런 거죠. 자, 특히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여러 주나 캐나다 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시라든지 태국 이런 데는 합리적으로 대마를 합법화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죠. 자, 마약은 마약류 안에 마약이 있습니다. 그죠? 마약류 한 종류죠.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인데, 자, 마약류에는 마약과 그리고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약에는 흔히 우리가 예전에 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양귀비, 아편 등 그리고 코카인, 모르핀 등 130여 종의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자, 대마에는 대마초, 수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성물들이 마약 대마에 속하고요. 그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에는 여러분이 흔히 잠이 오지 않는다, 불면증에 걸렸다 그랬을 때 먹는 수면제, 이것도 일단 마약류에 속합니다. 항정신성. 그리고 신경안정제, 막 흥분하고 이럴 때 먹는 그것도 역시 마약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프로포폴, 흔히 우리가 그 뭐 TV에서 보면 뭐 흔히 연예인들이 많이 만난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약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제, 이것도 마약류에 속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그 외에도 신종 마약류도 한 100여 종이 되고 굉장히 마약류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경안정제라든지 그리고 식욕억제라든지 이런 의료 마약류는 반드시 정해진 처방과 규칙대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은 아주 불법입니다. 검증된 처방. 자,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 마약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여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잠정증 다이어트, 항상 날씬한 몸매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하지만 그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간 승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다시 요요가 오고. 근데 그 약을 그 병원에 가서 쉽게 이제 처방전을 받죠. 저는 정말 그 다이어트 약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중추신경을 마비해서 뇌에 전달이 되니까 일절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그러니까 안 먹게 되죠. 뭐니 해도 안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중독성에서 못 벗어나는 게 그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다이어트가 오지만 또 그 약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병원 앞에 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러. 저도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이것도 향정신성 그러니까 마약류에 속한다 이거죠. 계속 중독이 되니까. 자, 마약의 형태와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예전에는 뭐 이게 딱 마약이다 이게 아닙니다. 마약은요, 필로폰이나 코카인은 분말 형태로 결정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실제 마약은 아니고 마약이 그렇게 생기는 모형을 떼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화제나 아니면 뭐 비타민제 같이 그렇게
이렇게 딱 정말 알약처럼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종류의 마약도 있고요. 그리고 LSD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종이에 그림을 그린 듯한 뭐 스티커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아주 환각 작용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GHB라고 일명 물뽕이라 그러죠. 제가 봤는데 이거는 무색, 무치, 뭐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그냥 딱 타버리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대마초를 넣어서 사탕이나 젤리나 껌 혹은 대마 쿠키, 우리가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쿠키 안에 대마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이, 만일에 이게 대마초다 아니면 뭐 이게 마약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자니까. 실제로 음식물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미국의 어느 5살 꼬마아이가 곰 인형 젤리에다가 대마를 넣어서 아이가 마약 중독이 되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만 뻗으면, 그리고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었다. 자, 예전에는 뭐 대마, 뭐 마약, 뭐 코카인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뭐 50대, 60대, 많으면 40대 이런데 지금은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흔히 요즘에 나와 있는 이 휴대폰, 우리 뭐든지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지,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항상 나쁜 건 있지 않은 게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발달된 어떤 그런 문명이라든지 뭐 너튜브라든지 뭐 예전에는 뭐 카메라 뭐 비디오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다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날로그를 추구하시는 몇 분을 빼놔놓고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대마초 혹은 뭐 마약 이런 것도 손쉽게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오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마약의 형태와 특징을 보면 마약이라고 딱 정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약이 아니면 불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이런 종류의 약들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마약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내 중에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단법인 마약 범죄 예방 협회에서는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하자는 뜻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또 이렇게 이제 교육도 하고 하니까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마약은 나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뭐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모든 분들은 건전한 생활, 긍정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약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함께 동참합시다.